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는 결국 국가예요. 항상 들어가는 명제는 죄질이 불량하다.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진짜 변호의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흔히들 접하실 수 있는 죄명 중에 하나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구현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이나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지만 성립하는 범죄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에 바로 성립하는 범죄라는 거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속임수를 써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도 하고요. 특수적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는데 단체나 다중의 위력, 기세를 보여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오한마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의 폭행이 과연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서 바닥에다 인분을 투척하는 것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있어요.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는 결국 국가예요.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찰관이든 검사님이시든 판사님이시든 이 죄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것이고, 여러 가지 판결을 확인해 보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항상 들어가는 명제는 죄질이 불량하다.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다는 거예요. 범죄가 실제로 어떻게라도 보면 한 대 때렸다. 또는 발로 한 대 찼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는 경미한 폭행 아니야? 근데 죄질이 불량하다는 멘트가 항상 들어갑니다. 국가의 법체계라든지 공권력의 행사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엄벌에 쳐야 된다고 하는 그 기조가 법조계 내에서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검찰에서는 단순히 벌금이 아니라 구형을 내릴 때 징역형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이에요. 초범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사건으로 전과가 있다든지 재범의 동종 전과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 혼자서 대응하시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구속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의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굉장히 죄질이 엄한 그런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시기에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내가 억울하다라고 느낌을 받는 그런 사건들은 주치범죄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술을 먹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안 한 것 같은데요. 고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자발적으로 의혹을 했고 이 의혹에 따라서 행위로 나아갔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서 나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나, 나 고의가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좀 상의를 받으시고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 즉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또 확인을 해보시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